여러분, 지금 당장 화장실을 확인해 보세요. 플라스틱 칫솔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럼 큰일 났습니다. 제 친구 민수는 이것 때문에 잇몸병으로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침실을 보세요. 향초 켜놓고 주무시죠? 아,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주방엔 어때요? 테프론 팬 쓰고 계시나요? 저희 할머니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 집에 숨어 있는 건강 도둑들을 모두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짚는 것이 뭔가요? 바로 칫솔입니다. 하지만 그 칫솔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직장 동료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30대 중반의 성실한 회사원이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양치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 깨끗이 닦는데.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됐죠.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입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 간 민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플라스틱 칫솔모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칫솔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를 방출합니다. 이 입자들이 잇몸 사이에 끼어 염증을 유발하죠. 더 놀라운 건 이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뇌혈관 장벽까지 통과할 수 있다고 해요. 민수는 그날 바로 대나무 칫솔로 바꿨습니다. 2주 후 잇몸 출혈이 멈췄고 한 달 후엔 완전히 건강해졌죠. 왜 진작 몰랐을까? 정말 바보 같았어. 민수의 후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칫솔을 확인해 보세요. 플라스틱 칫솔모라면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침실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기가 반겨주죠. 라벤더 향초, 바닐라 향초. 로맨틱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 향초들이 사실은 당신의 폐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 사촌 언니 은정이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은정이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 생활 때문이었죠. 향초 켜놓고 자면 잠이 잘 온다고 하던데 은정이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믿고 매일 밤 향초를 켰습니다. 처음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달콤한 향 때문인지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왔거든요. 하지만 3개월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자주 났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죠. 왜 감기가 이렇게 오래가지? 병원에 간 은정이는 의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호흡기 염증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부분의 향초에는 파라핀 왁스가 들어있는데 이게 탈 때 톨루엔, 벤젠 같은 발암 물질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흡입하면 폐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폐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은정이는 그날 밤부터 향초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천연 에센셜 오일 디퓨저로 바꿨죠. 2주 만에 기침이 멈췄고 한 달 후엔 목의 칼칼함도 사라졌어요. 정말 무서워. 좋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 독이 될 줄이야. 은정이의 한숨 섞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도 침실의 향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를 해먹는 여러분, 혹시 테프론 팬 사용하고 계시나요? 음식이 달라붙지 않아 편리하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우리 회사 총무팀 과장님 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호 씨는 요리를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특히 테프론 팬으로 만든 계란 요리가 특기였죠. 와, 이 팬 정말 좋네. 기름도 안 써도 되고. 영호 씨는 신상 테프론 팬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팬으로 아내와 딸을 위해 조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6개월 후 가족 모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두통과 구토, 그리고 원인 모를 피로감이었죠. 여보, 우리 가족 모두 몸이 안 좋은 게 이상하지 않아? 영호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테프론 팬 많이 사용하세요? 테프론 코팅에는 PFOA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고온에서 분해되면서 독성 가스를 방출한다는 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간 손상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2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새도 키우는 집에서 테프론 팬 쓰면 새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영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요리가 오히려 독이 됐다니요. 그날 바로 테프론 팬을 모두 버리고 스테인리스 팬으로 바꿨습니다. 한 달 후 가족들의 두통과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진짜 몰랐어.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영호 씨의 씁쓸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상쾌한 향기, 기분 좋으시죠? 하지만 그 방향제 스프레이가 여러분, 가족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떨까요? 제 대학 동기 미영이의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미영이는 깔끔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집안 곳곳에 방향제를 피치하고 하루에 몇 번씩 뿌렸어요. 집이 항상 향기로워야 기분이 좋아져. 미영이는 특히 화장실과 거실에 방향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집이 좋은 냄새가 난다는 칭찬을 들으면 뿌듯해했죠. 그런데 결혼 3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나이 때문인가? 미영이는 온갖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환경의학 전문의를 만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집안 환경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방향제 사용량을 들은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방향제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성분이 내분비계를 교란시켜서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물질이 태아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천식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키기도 하죠. 미영이는 즉시 집안의 모든 방향제를 치웠습니다. 대신 천연 식물을 키우고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천연 탈취제를 사용했어요.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이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정말일까? 방향제 때문이었을까? 확신할 순 없지만 미영이는 지금도 화학 방향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 넣으시죠? 옷이 부드러워지고 좋은 냄새도 나니까요. 하지만 이 섬유유연제가 여러분의 피부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 이웃 아주머니 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희 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 항상 깨끗한 빨래를 위해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곤 했어요. 애들 옷이 부드러워야 피부에 좋잖아. 순희 씨의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큰아이 지훈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팔과 다리에 빨간 발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음식 알레르기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가려워요. 긁지 말라고 해도 자꾸 긁게 돼요. 지훈이는 밤에도 가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긁다 보니 상처까지 생겼죠. 피부과에 간 순희 씨는 의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이었는데 원인이 섬유유연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섬유유연제에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옷에 잔여물로 남아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호흡기로도 흡입되면서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이들은 어른보다 화학물질에 더 민감해요. 피부가 얇고 면역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순희 씨는 그날부터 섬유유연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천연 유연제로 사용했어요. 3주 후 지훈이의 발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후엔 완전히 사라졌죠. 정말 이것 때문이었구나. 좋다고 한 게 독이 될 줄이야. 순희 씨는 이제 주변 엄마들에게도 천연 세제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죠? 현관에 둔 살충제 스프레이 하루에 몇 번씩 뿌리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살충제가 모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파트 동대표 철수 아저씨의 무서운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철수 아저씨는 벌레를 정말 싫어했어요. 특히 여름철엔 살충제를 매일 뿌렸죠. 벌레들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깨끗하게 살아야지. 철수 아저씨는 현관, 베란다, 심지어 침실까지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가족들이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해도 들은 척 안 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철수 아저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자주 떨리고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어?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지럼증까지 생기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철수 아저씨,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어요. 혈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거였습니다. 살충제에 들어있는 유기인계 화합물이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기간 흡입하면 파킨슨병이나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철수 아저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벌레를 죽이려다가 자신의 뇌를 망가뜨릴 뻔했던 거죠. 그날부터 살충제 사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대신 천연 방충제나 물리적 차단법을 사용했어요. 6개월 후 손 떨림과 기억력 저하 증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1년이 걸렸죠. 정말 무섭더라고. 편하다고 쓴 게 독이 될 줄이야. 철수 아저씨는 이제 아파트 주민들에게 천연 방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책상 위에 형광펜, 매직펜 하나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이 펜들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 조카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수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어요. 공부에 열중하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언니, 이 형광펜 색깔별로 다 사줘. 정리하기 좋아. 수진이는 형광펜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마다 칠하고 매직펜으로 표시도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런 펜들을 사용했죠. 그런데 몇 달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자주 왔어요. 엄마, 머리가 아파. 그리고 어지러워.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험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요. 심지어 손목과 팔에 발진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간 수진이는 놀라운 진단을 받았어요. 휘발성 유기화 합물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형광펜과 매직펜에는 톨루엔, 자일렌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물질들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은 더 위험해요. 뇌가 아직 발달 단계라서 화학물질에 더 민감하거든요. 수진이는 그날부터 무독성 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자주 시켰어요. 한 달 후 두통이 사라졌고 집중력도 되돌아왔습니다. 발진도 깨끗하게 나았죠. 정말 몰랐어. 공부하려고 쓴 펜이 오히려 공부를 방해할 줄이야. 수진이는 지금도 펜을 살 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밤에 모기 때문에 잠 못 이루시죠? 방충망에 뿌리는 스프레이 효과가 좋아서 자주 사용하시나요? 하지만 그 스프레이가 여러분을 서서히 독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 인사팀 과장 정민 씨의 무서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정민 씨는 모기에 물리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특히 잠들 때 윙윙거리는 소리를 못 참았죠. 이거면 모기가 완전히 사라져. 정말 좋은 제품이야. 정민 씨는 새로 나온 방충망 스프레이를 침실 창문에 매일 뿌렸습니다. 효과가 워낙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했어요. 그런데 2개월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자꾸 기침이 나고 목이 아팠어요. 감기인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인가? 정민 씨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심지어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간 정민 씨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학성 폐렴 초기 증상이라는 거였어요. 방충망 스프레이에 들어있는 피레스로이드 성분이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물질이 지속적으로 흡입되면 호흡기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더욱 무서웠어요. 이런 화학물질이 내분비계 교란물질이기도 하고 신경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밀폐된 침실에서 매일 사용하면 농도가 높아져서 매우 위험해요. 폐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정민 씨는 즉시 방충망 스프레이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물리적 차단법과 천연 방충제를 사용했어요. 3주 만에 기침이 멈췄고
2달 후엔 호흡 곤란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무서워. 모기 잡으려다가 내가 죽을 뻔했네. 정민 씨는 지금도 화학 방충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강력한 세정제 사용하시죠? 때가 말끔히 사라지니까 좋으실 테지만 그 세정제가 여러분의 폐를 태우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혜진 씨의 끔찍한 경험담입니다. 혜진 씨는 깔끔함의 대명사였어요. 특히 화장실 청소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죠. 화장실은 깨끗해야 해. 세균 번식하면 안 되잖아. 혜진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강력한 변기 세정제로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락스와 산성세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 중에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었죠. 왜 이러지?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 혜진 씨는 잠시 쉬었다가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더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눈물이 계속 났어요. 마치 최루가스를 맡은 것 같았죠. 응급실에 실려간 혜진 씨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염소가스 중독 증상이에요. 락스와 산성세제를 함께 쓰면 독성가스가 발생합니다. 염소가스는 1차 대전 때 화학무기로 사용됐던 맹독성 물질이었어요. 폐포를 태워서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흡입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절대로 여러 세제를 섞어 쓰시면 안 됩니다. 혜진 씨는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폐에 생긴 염증 때문이었죠. 정말 무서웠어. 깨끗하게 하려다가 죽을 뻔했다니까. 혜진 씨는 이제 천연 세제만 사용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는 제품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플라스틱 칫솔, 인공향초, 테프론 펜, 화학 방향제, 섬유유연제, 살충제, 독성펜, 방충망 스프레이, 강력한 세정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집에 숨어있는 건강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천연 대안을 찾으세요. 대나무 칫솔, 천연 왁스 캔들, 스테인리스 펜, 식물 방향제, 베이킹소다 세제, 물리적 방충법, 무독성 문구류, 천연 청소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집에 돌아가셔서 한 가지씩이라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